평가원이 앞으로 나 이렇게 수능 낼 거야, 그러니까 너네들도 이거에 맞춰서 공부해 줄래라고 선전포고를 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쓸데없이 어려운 문제, 쓸데없는 테크닉, 쓸데없는 컨텐츠, 문제들은 절대 출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진입장벽이 낮다는 건 누구나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뜻하기도 하고요, 늦게 시작해도 충분히 따라올 수 있다는 걸 뜻하기도 합니다. 수능 수학에서도 제가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단한 테크닉을 몰라서? 아니요. 무슨 컨텐츠를 안 풀어서? 아니요.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풀이들을 시도했기 때문에, 고2 때처럼 똑같이 수트를 접근했기 때문에, 수능 수학에 대해서 요구하는 바를 제대로 캐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온다라고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뭐 하면 좋은 것과 뭐뭐 하면 안 되는 것을 철저하게 나눠서 일관되게 그리고 확정성 있게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반갑습니다. 확실함을 약속하는 실전 수학 이투스 수학 강사 양지웅입니다. 자, 지금 고3 학생들은 기말고사가 끝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1학기가 잘 마무리된 다음에 어떤 강좌를 수강할까, 또 아니면 어떻게 수학 공부를 해야 수능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여러 고민이 있을 시기입니다. 또한 재수생들, 반수생들, N수생들은 상반기 개념 정리와 기출 정리, 그리고 어느 정도의 인문 엔제라고 얘기하는 기본적인 문제풀이가 살짝 끝난 상태에서 이 6평을 반영해서 9평을 대비하고 수능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또는 어떤 커리큘럼을 타야 되는지 고민이 많을 시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커리큘럼을 안내하고 또 학습법은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맞아, 이제 하반기 4개월 조금 남아있는 이 시기에 내가 어떤 것들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공부해야 되고, 정말 쓸데없는 것들은 하지 않고 필요하고 충분하게 정말 핏하게 최적화된 수능 수학을 이렇게 준비하면 잘 볼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분명히 들 테니까요. 자, 이 영상을 끝까지 살펴보시면서 수능 수학 학습 방향과 양지웅 선생님의 커리큘럼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수강생들이 보고 있거나 수강생 학부모님들이 보고 계시거나 하는 분들은 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고대 수학교육과를 졸업을 했고요, 이투스 온라인 현재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고, 어삼시사 너기출 내신고쟁이 제가 주도해서 집필을 했고요. 자, 강남하이퍼 의대관, 청솔학원, 대치미래탐구, 한림학원 이렇게 출강하고 있는 강사입니다. 자, 6평으로 보는 2026 수능에 대해서 선생님이 일단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올해 6평이 매우 중요한 기조를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평가원이 앞으로 나 이렇게 수능 낼 거야, 그러니까 너네들도 이거에 맞춰서 공부해 줄래라고 선전포고를 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걸 그냥 단순히 점수로만 확인해가지고 공부하는 것보단 여기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충분히 받아들여주고 이걸 반영한 공부를 진행해야 우리가 앞으로 9월과 수능을 잘 볼 수 있지 않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평가원은 진입장벽이 낮은 수학을 원한다. 사실 몇 년 전부터 이렇게 킬러 문항 삭제라든지, 그리고 쓸데없이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즉 변별력을 위한, 문제만을 위한 문제들을 최대한 제거하려고 노력을 최근에 많이 해왔습니다. 그 노력이 점점 결실을 얻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특정 사교육에서 알고 있는, 특정 강사가 가르치는 특정 컨텐츠에서 또는 대학교 수학을 살짝 알면 조금 더 좋은 풀이가 진행되는 문제들은 절대 출제되지 않습니다. 절대 출제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포자가 미리 생기는 걸 경계합니다. 그래서 6평을 유난히 더 쉽게 낸 경우도 있겠죠. 자, 4점짜리 한 문제를 푸는데 소요되는 에너지가 예전에는 꽤 컸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름방학 때 매년 이런 영상을 찍는데, 자, 겨울방학 때 기출 분석을 안 했으면 좀 힘들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하지만 올해는 다를 것 같습니다.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진입장벽이 낮다는 건 누구나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뜻하기도 하고요, 늦게 시작해도 충분히 따라올 수 있다는 걸 뜻하기도 합니다. 6월 모의평가 15번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어려운 문제, 객관식에서 가장 맨 뒤에 있던 15번 문제, 주관식에서 맨 뒤에 있던 22번 문제를 제외하고서는 솔직히 그냥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크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제 학생들 중에서 14번까지 10분 만에 돌파했다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 친구들이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14번까지 10분 만에, 10분도 안 돼서 주파한 것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게 쉬웠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정말로 쓸데없는 공부가 필요가 없구나라는 걸 갈수록 여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쓸데없이 어려운 문제, 쓸데없는 테크닉, 쓸데없는 컨텐츠, 이런 것들 말고 마땅한 발상과 당연한 연산들을 적재적소에 사용해 주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등급 확보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겨울방학 때 기출정리 당연히 했어야죠. 하면 너무 좋죠. 하지만 못했더라도 지금부터 시작해도 어느 정도 따라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주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7월부터 시작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등급은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제가 백전백승 시즌3를 곧 개강해서 그 커리큘럼을 안내하게 될 텐데, 이 6평을 보고 나서 그 책을 다시 썼습니다. 다 갈아엎었어요. 정말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작업하고 있고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문제들을 싹 다 빼버리고 한 문제에서 묻는 것이 너무 많은 문제들도 다 제거하고 깔끔하고 6평보다 살짝 어렵게, 또는 6평의 수준에 맞게, 물론 미적분은 좀 더 어렵게 구성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수원수투 최고 난도 문제를 위한 훈련들은 어느 정도의 난이도를 보장을 해놨지만 쓸데없는 문제들에선 힘을 많이 빼서 학생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명료하게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이런 포인트를 맞춰서 공부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물론 미적분은 여전히 어렵다. 상위권 변별력을 위해서 미적분 28번과 30번은 꾸준히 어렵게 출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하겠죠. 대신 29번은 생소함만 있을 뿐 난이도는 크게 어렵지 않은 수열의 극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29번은 다양하게만 공부해줘도 충분히 맞출 수 있으니 상위권을 위한 친구들은 28번, 30번도 꾸준히 훈련을 해야 되고요. 아니면 나는 1등급만 맞아도 돼, 이런 친구들, 이번 모의고사가 1컷이 미적분 기준으로 85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점짜리 2개만 틀리더라도, 또는 수원수투에서 1개 정도 더 틀리더라도 미적분에서 원점수 88점을 받으면 1등급을 확실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 난이도 문제를 맞추지 못하더라도 미적분 선택자들은 1등급을 충분히 받을 수 있으니까요. 28번, 30번은 땅이 공부해주고 28번, 30번을 제외한 모든 문제를 맞추는 걸 1순위 공부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고난도 문제들을 시도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적분 최고 난이도 문제 너무 겁먹지 말아라. 실제로 4%가 갈리는 건 28번, 30번 때문이 아니라 그 직전에 있는 난이도와 수원수투 몇 문제 때문에 갈린다는 거, 요걸 기억해 주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1컷이 지금 미적분 기준으로 84, 86 기준으로 1등급 컷이 나올 것 같고요. 2등급 컷, 3등급 컷도 보세요. 낮죠. 매우 낮죠. 이게 재수생들이 포함된 상태에서의 등급 컷이라는 걸 고려해 보더라도 낮은 편입니다. 물론 안심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왜? 여기에서 9월 모의고사까지 평가 인원수가 크게 바뀌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9월하고 11월 수능 2개월 사이에 6만 명이라는 숫자가 보통 늘어납니다. 최상위권 반수생이거나 재수생일 가능성이 높죠. 이 6만 명이라는 인원수가 잘 와닿지 않는 분들은 작년 수능 기준으로 1등급과 2등급 인원수를 전부 다 합쳐보면 5만 5천 명입니다. 자, 따라서 9월하고 11월 사이에 6만 명이 늘어난다는 것, 그리고 그 6만 명이 꽤 상위권일 것이라는 것을 예상해 본다면 6월과 9월 모의고사 등급만으로는 안심하기는 어려우니, 아까 말씀드렸던 쓸데없는 난이도에 대해서 공부를 당연히 안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변별력을 위해서 여기에서 6평보다 난이도는 조금 더 올라갈 것이라는 걸 예상하시면서 공부를 해주셔야 되겠죠. 아시겠죠? 대신 3등급 컷이 싹 다 낮잖아요. 최저 등급을 맞추기 위해서 이것보다 좋은 과목이 무엇이 있나요? 탐구? 사탐 같은 경우에는 한두 개 틀리면 등급 쭉쭉 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만 틀려도 3등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최상위권 학생들이 동점자면요. 하지만 수학은요, 4점짜리 넉넉하게 틀려도 충분히 1등급 받을 수 있고요. 3등급을 받는 것, 미적분에선 개념학습과 올해 어느 정도의 4점짜리 문제 초반부만 맞춰도 누구나 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확통은 한두 문제씩 더 맞춰야 되겠지만요. 그러니까 올해만큼 최저를 맞추기 쉬운 해가, 그리고 올해만큼 수능 수학으로 정시에서 승리할 수 있을 만한 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올해 늦게 시작하더라도 겁먹지 말고 쫄지 말고 개념학습 7월 개강하기 전에 조금씩 무리해서라도 어느 정도 복습만 하고 오시더라도 양종 선생님과 복습하시면서 문제풀이 아주 차분히 들어갈 거거든요. 누구나 잘할 수 있다는 생각 가져주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겁먹지 말아라. 우리가 최고난도 하는데 그런 문제를 못 풀어서 대학에 못 가는 게 아닙니다. 적당한 난이도 문제를 완벽하게 정복하지 못해서 대학에 가기 힘든 거거든요. 그걸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확통학생들은 무조건 30번까지 모두 맞춰야 됩니다. 제가 확통하는 친구들에게 맨날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너희들 모의고사 풀 때 30번은 어려울 수 있어. 사설 모의고사 풀 때 30번 당연히 어렵게 낼 수밖에 없겠지. 왜? 사설 모의고사가 너무 쉬우면 안 팔리니까. 하지만 수능 수학은 무조건 30번 쉬울 거다. 그러니까 평소에 평가원 모의고사를 풀 때 30번까지 반드시 건드리고 정답을 내는 훈련을 시간을 조금씩 더 쓰더라도 반드시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확통 학생들은 아까 등급컷에서도 확인할 수 있겠지만 원점수에서 미적분 학생들보다 한두 문제씩은 더 맞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수투 평소처럼 열심히 해주시고 확통은 마지막까지 연습해주세요. 확통에선 최고 난도 문제는 진작에 사라졌고요. 킬러 문항이란 말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확통은 싹 다 맞출 수 있도록 확통 30번, 즉 확통만 공부하는 에너지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확통 쉽다고 무시하다가 하나라도 틀리면 삐끗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마지막 7, 8월 커리큘럼에도 확통 커리큘럼, 확통 집중 커리큘럼을 꼭 남겨놓습니다. 이렇게 확통 집중 커리큘럼이 있는 사람이 없고요. 돈이 안 돼서 다들 안 합니다. 하지만 저는 엄청난 사명감으로 매년 확통 커리큘럼도 미적분 집중 커리큘럼도 7, 8월에 남겨놓습니다. 싹 다 사람들 실전 모의고사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대학 잘 가면 재수는 왜 하냐고요. 다들 모의고사 풀고 시대인재 모의고사 뭐뭐 풀고 다 하는데 재수는 왜 하냐고요. 그게 싹 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요새는요. 물론 실전 모의고사 보는 훈련 필요하죠. 하지만 온전하게 정리가 안 됐는데 미적분 모의고사 풀면 지금 뭐 합니까? 확통 모의고사 풀면 뭐 합니까? 한두 개씩 꼭 틀리면 안 되죠. 실전 모의고사는 병행하는 거지 메인이 되기엔 7, 8월은 이르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아까 계속 말씀드렸죠? 쓸데없이 어려운 것은 금지. 여러 가지를 한 번에 묻지 않고 올해 평가원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좋은 문제는 평가 요소가 명확하고 출제 원리가 명확한 문제, 학생들을 평가하기에 여러 가지 지저분한 개념들이 한꺼번에 적용되지 않는 문제, 이런 것들 복합적인 문제보다는 단편적인 내용들을 적당한 수준의 난이도에서 적당하게 진행할 수 있는가. 대신 미적분 28번, 30번은 계속 어렵게 출제할 것이다. 평가원이 이렇게 실험을 해봤더니요, 이번 6월 평가가 되게 쉬웠잖아요. 그런데도 등급컷이 작년 6평이랑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학생들이 그만큼 아직 무르익지 못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학생들의 수준이 아직까지는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내가 부족하고는 이게 아니고 나 지금 좀만 더 하면 더 잘할 수 있겠네, 이런 가능성을 본 모의고사라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중하위권 학생들이 보고 뭐라 그랬냐면 선생님 수학 생각보다 할만한데요? 포기하기엔 이른데요? 저 1등급 받을 수 있겠는데요?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수학 포기하지 말고 이런 기조의 입장에서 올해만큼 수능 수학으로 대학 잘 가기 쉽지 않을 것이다. 올해가 적기다. 자, 내년에 갑자기 6평이 또 어렵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올해 이런 6평의 기조가 유지될 때 반드시 올해 대학에 가야 됩니다. 자, 특정 테크닉, 특정 사교육, 특정 컨텐츠를 푼다고 해서 무조건 점수가 오른다고 보기 어렵다. 항상 얘기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도 대체수 수업을 하고 여러 학원가에서 수업을 하지만 모의고사 비싸기만 하고 성적이 안 오르는 거 저는 항상 쓸데없이 돈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 돈이 아까워요. 물론 저도 제 모의고사가 있는 사람이지만 모의고사 위주의 훈련만 하는 건 올바르지 않습니다. 적어도 7, 8월에는요. 자, 그래서 어느 정도 한 번씩은 다시 정리할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다. 제 학생들은 내신 기간에 많이 까먹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아직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모의고사를 병행하는 대상으로 생각해야 되지 메인으로 두시면 절대 안 된다. 대신 저도 모의고사 계속 수업합니다. 하지만 메인과 서브가 분리되어 있다는 거, 이걸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해서 대학 잘 보내왔습니다. 저보다 잘 보낸 사람 많이 없을걸요? 저보다 현장 강의 학생 많이 데리고 있으면서 현장 강의에 개인별 첨삭과 쓰는 돈만 해도 제가 저만큼 많이 쓰는 사람은 전국에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저는 한 달에 첨삭비만 몇 천만 원씩 쓰는 사람인데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관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대학 잘 보내왔습니다. 자, 올바른 해석, 풀이에 마땅한 발상, 적절한 연성과 실행력이 4점짜리의 완성을 만들어줍니다. 쓸데없는 행동 강령 20개, 이걸 못 외웠으면 네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 탓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저는 학생들에게 마땅한 발상, 이 마땅한 발상이라는 게 한 두세 가지 정도예요. 두세 가지를 집요하게 훈련시켜서 애들이 손이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게 제 역할이고 제 직업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학생들이 적당한 시점에 적당한 발상을 떠올리고 연산을 꾸준히 실행하게 하는 것에 제 모든 커리어를 바쳐왔습니다. 저만큼 전달력이 좋은 사람 없을 거예요. 수업 시간에도 제 학생들이 자꾸 제 목소리가 들린대요. 왜요? 하도 비슷한 얘기를 많이 반복하니까 학생들이 제 목소리가 들린다고 착각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수업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것도 알면 좋아, 이것도 알면 좋아.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정리해 줍니다. 이때는 이게 1순위야. 이때는 이건 별로 좋지 않아. 이때는 이러면 안 돼. 뭐뭐 하면 안 돼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문제 풀기 전에 뭐뭐 하지 마 라는 이야기가 귀에서 머릿속에서 울린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매우 뿌듯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학생들이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거든요. 수능 수학 예전에 비해서 배우는 거 엄청나게 줄어들었지만 학생들이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 하면 안 되는 풀이들을 무지성으로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풀이법을 정리해 주는데 최적화된 강사가 바로 양지용 선생님입니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해라. 문제 하나를 풀어도 정확하게 사고하고 풀어내야 된다. 선생님, 제가 제대로 풀었는지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들이 판단 못합니다. 강사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강사가 해준다는 것 제가 매주 수업 시간에 동일한 메시지로 강조를 하고요. 과제로서 매주 첨삭을 통해서 그걸 다 열어봅니다. 숙제 해야니 안 해야니, 몇 점이니, 몇 등급이니 성적표만 주는 것, 이걸 넘어서 개인별로 학생들이 어떻게 풀었고 무엇이 좋은 풀인지 학생들에게 생각하게 해주는 것, 이게 제 역할이니까요. 아시겠죠? 이런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는 강사를 선택해야 되고 제가 거기에 최적화되어 있다. 자,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요. 공부를 해서 수능을 잘 보는 과정이 건강이 안 좋은 상태에서 건강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무엇을 먹어야 건강해집니까? 라는 질문도 매우 중요하지만 사실은 건강해지지 못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이유는 건강하지 않은 것을 먹어서,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반대로 이야기해서 수능 수학에서도 제가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단한 테크닉을 몰라서? 아니요. 무슨 컨텐츠를 안 풀어서? 아니요.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풀이들을 시도했기 때문에, 고2 때처럼 똑같이 수투를 접근했기 때문에, 미적분 처음 배울 때처럼 접근했기 때문에 수능 수학에 대해서 요구하는 바를 제대로 캐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온다라고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뭐 하면 좋은 것과 뭐뭐 하면 안 되는 것을 철저하게 나눠서 일관되게 그리고 확정성 있게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제 수강호기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을 정확하게 구별해주고 그 구별할 수 있는 힘을 나 혼자 기를 수 있게 꾸준히 관리해 주신다. 이런 얘기들을 나중에 수강호기에서도 정말 많이 보여드릴 수 있거든요. 제 수강호기는 차고 넘칩니다. 이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줄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현장 강의 전용 학생들의 수강호기도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투스에서도 현장 강의 단과 수강생이 저보다 많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명도 없어요. 제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제 수강생들이 하는 후기들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도 충분히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다음 제 커리큘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수능이 어느덧 4달 남았네요. 커리큘럼 2종류밖에 안 남았습니다. 첫 번째 7, 8월 커리큘럼, 두 번째 수능 직전인 9월, 10월 두 가지 커리큘럼밖에 안 남았고요. 이 7, 8월 커리큘럼은 100점 100승 커리큘럼입니다. 기초부터 시작하지는 않아요. 자, 수능 기출을 다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수능 기출은 병행만 하고요. 자, 제가 진행해주는 풀이법 총정리와 엔제 문제풀이를 통해서 자신의 개념과 수능 스킬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강좌입니다. 자,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를 매주 첨삭까지 해주죠. 수험수투에서만 첨삭이 들어가고요. 미적분 확통에서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미적분 집중 커리큘럼이다. 확통 집중 커리큘럼이란 얘기입니다. 미적분 집중 커리큘럼을 아무도 진행하지 않아요. 그냥 그때 컨텐츠를 소비해요. 밑 빠진 독이 물 붓기예요.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계속 무슨 시대인지 컨텐츠, 무슨 뭐뭐 컨텐츠, 단원별 정리를 수능형으로 다시 한 번은 해야죠. 특히 재학생들 미적분 한 번 배웠으면 수능형으로 다시 정리하는 시간 필요합니다. 그거 없이 처음부터 들어가서 풀면 틀리고 모의고사 풀잖아요? 미적분 확통은 30번까지 가지도 못하고 28번 제대로 시도도 못하고 끝난다고요. 근데 그게 무슨 미적분 공부예요. 저는 너무 화가 나요, 진짜로. 수험수도 미적분 섞어서 하는 거 너무 좋죠. 근데 미적분에 시간 못 쓴다니까요. 미적분에만 집중하고 확통을 30번까지 맞출 수 있는 집중형 커리큘럼을 저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리고 정말 진심으로 학생들에게 제일 도움이 된다고 믿습니다. 학원 원장님들과 이야기하면 저는 항상 이런 얘기를 드려요. 지용생 커리큘럼이 제일 좋다. 쓸데없는 모의고사 푸는 거, 학생들 와가지고 모의고사 100분 보고 그냥 채점하고 맨날 점수도 안 오르는데 유명하다는 거 계속 컨텐츠 사기만 하고 푸는 거 저는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용 선생님 커리큘럼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입결이 제일 좋은
좋은 게 양지훈 선생님인 게 나는 이해가 간다는 얘기를 학원 원장님들이 정말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자신이 있어요. 왜? 학생들이 이런 커리큘럼을 분명히 원하고 제일 필요하다고 저는 강하게 믿고 있고 이거의 효능감을 제대로 느끼게 해주고 그리고 입결도 매우 좋죠. 그리고 미적분 확통은 제대로 못 풀어내서 틀리는 것보다 몰라서 틀리는 확률이 더 크기 때문에 첨삭은 여기보다는 여기 위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미적분 확통은 모르기 때문에 틀리는 것들이 많아서 많이 배우고 풀어봐야 되겠죠. 수능형 총정리와 문제풀이를 진행하는 미적 확통 커리큘럼이 따로 진행되어 있고요. 수원수투는 엔제 문제풀이를 통해서 스킬 정리까지 다 들어갑니다. 자, 7, 8월 문항수부터 이야기해 드리면 백전백승의 이름에 맞게 100문제씩으로 다 구성되어 있어요. 수원수투 100배, 그리고 미적분 100, 확통 100이 되겠죠. 자, 그리고 단순 문제풀이가 아닌 최종 개념, 행동 강령, 그리고 스킬 총정리.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행동 강령 20개 이러지 않아요. 아시겠죠? 저는 두세 개로 압축해서 학생들에게 사고하게 만들고 행동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주요 토픽 집중 훈련. 이건 전 너무 중요한데 미적분에서 예를 들어서 29번 집중 훈련이 20문제 가까이 들어가 있어요. 29번은 맞춰야 되거든요. 30번 집중 훈련보다 29번 집중 훈련이 훨씬 더 많아요. 28번이 그 다음 많고요. 27번도 되게 많아요. 27번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27번 틀린 친구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난이도 27, 28, 29 30번 난이도 위주로 들어가 있지만 제일 많은 건 27번, 28번, 29번 유형이 제일 많다. 확통은 30번까지도 다룰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수원수투는 수원 100문제, 수투 100문제 다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구간별 함수라든지 지수로그와 직선의 문제풀이 훈련이라든지 정말 다양하게 점화식 집중 훈련 등등으로 해서 풀어놨고요. 최고 난도 문제는 따로 얼티밋 존이라고 해서 따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최고 난이도 문제는 따로 풀어볼 수 있게, 그래서 적당한 난이도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정리할 수 있게 커리큘럼을 잘 만들어놔서 구평을 잘 대비할 수 있는 커리큘럼이 되겠죠. 자, 그리고 과제 문항수도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수원 100개, 수투 100개, 미적분도 100개, 100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워크북도 정말 좋은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주간풀지용 첨삭이 매주 20문제 수원투에만 들어가고요. 자, 그리고 미적 확통은 이런 엔제뿐만 아니라 미적분 집중 모의고사 8개 회차가 들어갑니다. 확통도 확통 집중 모의고사 8개 회차가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구평 대비 실전 모의고사가 모든 학생들에게 전체적으로 2개가 들어가게 되겠죠. 풀세트 모의고사. 요 정도면 차고 넘칩니다. 시간 훈련도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9월 전까지 8번 수업을 할 수 있는데 8주 동안 주간 풀지용 8개 회차와 실전 모의고사 2개 회차, 수원투 수강생들은 모의고사를 10개씩 풀어보는 거고요. 미적 확통 친구들은 마찬가지로 거의 10개씩 풀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매우 좋아합니다. 딱 알맞게 나머지 시간은 논술하고 국어하고 탐구하시면 됩니다. 딱 요거에 맞게 진행된다. 여기서 추가로 더 주지 않습니다. 덜 주지도 않고요. 이것만 해도 적지 않거든요. 문항들이 매우 좋기 때문에 복습하기 좋을 겁니다. 현장 강의 학생들 이렇게 잘 가르치고 있고요. 자, 그러면 개인별 집중 관리와 질문 답변 어떻게 구성되는지 기존 수강생들은 이미 다 알겠지만 매주 모의고사 20문항 개인별 첨삭을 통해서 약점을 보완합니다. 한 달에 첨삭비 저 1,500만 원 드는 거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설명회 때마다. 개인별로 시험지 다 열어보고 다 첨삭을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이따가 몇 개만 보여드리고요. 자, 매주 과제물에 1대1 유사문항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현장 강의 학생들만 받게 되는 자료예요. 그래서 틀리면 틀린 문항이 된 유사문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풀어보고 분석지도 들어가고 손풀이도 매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교재 문제를 다시 풀어보기 위해서 우리가 매주 검사를 해요. 제가 풀어주잖아요. 다시 풀어준 걸 필기만 하는 게 아니라 리뷰 프리뷰 시스템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집에 가서 제가 풀었던 문제를 그대로 자기 손으로 풀어온 걸 그걸 저희가 다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워크북 및 문제풀이 검사 및 성적표 제공, 이건 뭐 당연한 얘기고요. 질문 답변은 현장 강의에서 1대1로 진행하거나 저랑 조교수 선생님들 다 계속 상시로 받고요. Q&A 게시판을 통해서 24시간 내내 질문 답변 받고 있습니다. 물론 현장 강의 전용 Q&A 시스템인 카카오톡 채널도 따로 있고요. 자, 9월 10월 커리큘럼 맨 마지막 파이널이죠. 적중 엔제, 파이널 엔제가 들어가고요. 1대1 첨삭은 수원수투 반에서 계속 들어갑니다. 자, 미적 확통은 이젠 실전 모의고사 반으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수원수투 미적분 반, 그리고 확통반은 수원수투 확통반으로 전환이 되어서 같은 시간대 실전 모의고사를 풀어보고 해설 강의를 듣는 형식으로의 수업이 맨 마지막에 2개를 진행합니다. 둘 다 좋아요.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 훈련과 필요충분 모의고사 시즌4 8개 회차와 함께 추가적으로 선생님이 뭐 시대인재랑 할지 아니면 다른 모의고사를 할지 이감으로 할지 여러 모의고사랑 지금 협의 중에 있으니 이건 결정되면 따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이후 성적 향상 후기 작년 재수생인데요. 자, 이 친구가 작년 6평에서 4등급을 받았는데 6월 모의고사 이후 7월부터 수능 때까지 제 수업을 들어서 성적이 매우
매우 잘 나왔습니다. 1, 2등급 학생들에게는 안정적인 성적대 유지를, 3, 4등급 학생들에게는 확실한 성적 상승에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강의라고 생각한다. 한 가지 후회하는 점이 있다면 좀 더 빨리 미적분 수업까지 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 수학을 덕분에 잘 봐서 대학 잘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는 작년 수능 96점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잘 봤던 친구들이 수기를 많이 써줘서 저도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학생들도 올해 수능 끝나고 이런 수강 후기를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커리큘럼에서 인강 학생들도 양종 선생님은 두 가지. 첫 번째, 문제가 좋다. 엔제가 과하지 않고 정말 나이스하다. 두 번째, 풀이가 좋다.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수기로 여러 가지 적어주고 있습니다. 뭔데 수기를 영상으로 다 보여드리는 건 힘드니까요. 제 첨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최고의 첨삭 프로그램. 자, 현장 강의 전형 학생들에게 진행되는 첨삭 모의고사 드립니다. 자, 어떻게 들어가냐면 분석지 유사문항 1대1 첨삭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1대1 첨삭을 학생들이 풀이를 이렇게 적어서 내면 저희들이 올바르게 풀어줍니다. 대충 풀다가 잘못 푼 풀이가 있다면 계산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이 저희가 첨삭을 해준 거예요. 자, 이렇게 높이가 같다는 점을 활용하면 더 빠르게 풀 수 있어요 라든지 그림을 새롭게 깔끔하게 다시 그려주면서 풀이를 명확하게 한다든지 학생들이 식으로 끄적인 내용들을 올바르게 그림과 함께 적절하게 풀이 과정을 풀어준다든지 이렇게 유도를 해준다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풀어낸 것들을 저희들이 정리해주고 이것 보세요. 학생들이 풀이가 되게 긴데 일목요연하게 저희가 그림으로 풀면 훨씬 더 쉽게 풀 수 있다. 멘트도 다 적어줍니다. 계산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면 다른 방법이 있나 꼭 고민해 주세요. 기타 등등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첨삭을 받고 있죠.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다 써줍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자,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풀어서 낸 내용들을 저희들이 다른 풀이를 적어주거나 학생들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위에 있는 포스트잇이 학생들이 적어준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이만큼이 저희들이 진짜 피드백을 해주는 거죠. 얼마나 자세합니까? 한 주에 20문제씩을 이렇게 계속 첨삭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학생들 점수 계속 끌어올리고 있다는 거죠. 대충 하지 않아요, 절대. 그리고 매주 이렇게 맨 앞에 편지 같은 것도 써줘요. 애들이 엄청 좋아해요, 진짜로. 저는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를. 도대체. 네,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매주 표도 그리면서 정리도 하고요. 수학에 대해서 자기 피드백을 해주는 시간도 마련해주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정말 쓰는 거 많죠? 이것저것 정말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잘 적어주면 그거에 대해서 칭찬도 해주고 첨삭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제 커리큘럼은 청설학원에서는 토요일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미적분 이렇게 일요일 오후 그리고 확률과 통계는 화요일 저녁 한림학원에서는 수원수투 수요일 저녁 미적분 토요일 저녁, 확통은 일요일 저녁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치동에서는 대치미래탐구에서 목요일 6시 반부터 10시까지 토요일 오전 이렇게 아주 예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올해 현장 강의 수강생 현장 강의 점수 향상률 보여드릴게요. 100분위 상승 점수는 20이고요. 이투스 수학 선생님들 중에서 제가 제일 높더라고요. 자, 수능 대비 향상률 점수 43%는 올랐고요. 성적이 오른 친구는 89%나 됩니다. 학생 수 기준, 점수 기준, 그리고 100분위는 이렇게 평균적으로 올랐습니다. 어때요? 확실히 제가 점수 제일 잘 올린다는 거 공감이 되시나요? 강사가 이렇게 노력하고 신경을 써줘야 늘지 학생들을 그냥 방치하고 수업을 듣는 앉아있는 수강생으로만 들어가 있으면 학생들의 점수는 쉽게 오르지 않습니다. 올해 수능 수학으로 대학 가기 정말 좋은 이 시기에 우리 학생들이 양종 선생님과 만나서 꼭 좋은 성적을 얻어서 대학 입시에서 수능 수학이 전략 과목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만큼의 자신감을 얻길 바랍니다. 자, 앞으로 이야기를 할 때 저처럼 어떻게 할 거예요 라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꾸준히 해왔어서 학생들 대학교 잘 보내왔어요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학생들도 수능 끝나고 나서 저 이렇게 뿌듯하게 양종 선생님이랑 공부 열심히 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머지 내용은 아이고 선생님 이빨이 너무 무섭네요. 숨어 이렇게 깜짝 놀랐습니다. 자, 나머지 Q&A 게시판에 카카오톡에서 양지용 선생님이라고 또는 양지용이라고 친다면 상담 채널이 나옵니다. 또는 이투스 홈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주시게 된다면 수강 문의에 대해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자세히 상담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학원 및 카카오 채널 또는 이투스 홈페이지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본 수업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